2025학년도 정시에서 왜 수시 2월 인원과 교차 지원이 줄어들었을까? 안녕하세요.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. 네, 김지환입니다.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흔히 정시가 되기 전에 많이 나온 얘기가 수시 2월 인원 잘 확인해라. 그리고 작년에는 참 수시 2월 인원이 많았어요.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도 많았고 그래서 와 이번에도 좀 기다려보자. 뭔가 좀 모집 인원이 늘어날 거야 라고 기다렸는데 사실 좀 기다렸던 분들은 실망했을 것 같거든요.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안 나온 거예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일단 가장 중요한 연대는 논술을 2배를 뽑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. 그리고 다른 학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수시에서의 재학생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. 수시는 재학생을 뽑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뽑아야 보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트렌드로 잡혔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시는 재학생 리그 그리고 정시는 그냥 잘하는 애들 예, 잘하는 애들. 그리고 요번 수능 자체에서 보게 되면 N수생이 더 잘 봤나? 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. 왜요? 만점자도 N수생이 더 많이 나오긴 했잖아요. 네, 근데 그 만점자를 제외하고는 상위권에 작년뿐만 아니라 요번 수능에서도 재학생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.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는 N수생의 리그라고 하는 거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.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됐잖아요. 그 영향으로 재학생들도 좀 해볼 만한 수능으로 2년째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시 2월년이 그렇게 오케이. 많지 않았다. 그리고 연대 국제계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시 2월 인원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거기서 2월 인원이 좀 줄은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. 최저 충족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죠. 그러니까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이 조금 줄었나? 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? 일단 수시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 정시에서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마감일 날 2시 또는 3시에 마지막 경쟁률을 오픈하잖아요. 그러면 하위 3개에서 5개 학과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. 이게 의미하는 건 다음번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그렇게 돼서 좀 눈치 작전을 한다라고 하면 하위 3개나 아니면 5개 학과는 좀 피해야지 경쟁률이 좀 높지 않은 과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. 그 전에 꾸준히 나왔던 게 교차 지원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이게 교차 지원에 대한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땠을까요? 저도 요번에 저희 학교 그 정시 지원 현황을 정리하면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표님이 얘기한 거거든요. 예전보다 왜 이렇게 교차 지원율이 떨어지지?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2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사탐이 과탐보다 점수가 좋았잖아요. 표점에는.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겠다. 이과 애들이 분리하는데 교차 지원을 할 수는 없죠. 그리고 2번째는 의대가 증원이 되면서 이과 애들 중에서도 남아서 경쟁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. 이것 때문에 지난 입시에 비해서 요번 입시가 교차 지원의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수능 과목의 필수 과목이 사라져서라기보다는 사탐하고 과탐을 놓고 봤을 때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의 표준 점수가 더 높았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. 2번째는 의대가 증원이 돼서 잘한 애들이 이만큼 빠져나가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는데 굳이 문과까지 올 리는 없다. 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.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? 마지막 얘기에서 이미 또 하나의 변수가 더 있는 것 같아요. 이미 사탐런을 생각했던 건 교차 지원을 생각했던 거잖아요. 사탐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건 난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좀 떨어진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사탐런을 안 한 건
나는 그냥 자연계열을 네. 지원하겠다. 근데 점수가 나오면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요? 과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과탐의 가산점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. 그 부분도 있겠네요. 네. 그 연대나 몇몇 개 대학에서는 인문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회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또 가산점을 네네, 주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잘 따져보면 굳이 내가 여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 계열 가는 게 낫겠다. 네. 이런 학생들도 생겼을 수 맞아요, 있겠네요. 맞아요. 이제 교차 지원이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었던 입시였다. 네, 이렇게 맞아요. 생각을 네. 하면 되겠네요. 네.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정시 경쟁률이 그냥 단순히 올해는 몇 대 몇이었으니까 내년에는 몇 대 몇 이렇게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잖아요. 하지만 올해 나타난 특징들은 내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은 것 같아요. 네, 네, 그렇죠. 어떻게 보면 확률은 네, 확률은. 그러니까 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지원을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다를 또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네,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요번에는 좀 변화가 많았거든요. 정시에서. 맞아요.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렇게 돼서 이 변화가 올해 두드러졌지만 내년에는 조금 자정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. 라고 하는 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 경쟁률은 그냥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왜 이런 게 나왔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걸로 올해 나타났던 25학년도 정시 경쟁률에서 나타난 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